안녕하세요.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1880년대를 할 겁니다. 제가 첫 영상에서 1880년대가 개화기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 개화를 펼치기도 했고, 개화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고, 또 급진적으로 개화를 해보겠다고 정변을 일으키고, 이게 다 1880년대입니다. 일단은 화면에 나오는 이런 1880년대의 큼직한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저는 연도를 외우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닌데, 적어도 1880년대에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흐름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일단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 기본적으로 1880년부터 민씨 정권이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친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나와 있는 나머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 유튜브에 나오는 두문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도 좋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모가 갑이다. 네, 미국 이모, 우리 할리우드 여배우들 예쁘잖아. 미국 이모들이 갑이야. 갑이고 신이야. 가시야, 갓. 그래서 미국하고 통상조약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다음 이모군란의 이모. 그다음에 갑이고 신이다. 가시다. 그래서 미국 이모가 갑이다. 그랬더니 영국 이모가 와가지고 Hey, come on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잖아요. 영국 이모가 come on, comeon을 약간 검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이모가 갑이고 가시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의 이런 순서를 하여튼 자기 맘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정척사 사상을 이제 이해를 하면 1880년대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미국 이모 이거는 잊어주세요. 저만 그렇게 외운 겁니다. 자,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비의 시아버지가 누구죠?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우리가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친 걸 이전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 민비는 조금 달랐어요. 시아버지가 그 했던 정책들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민씨 정권은 우리는 개화를 할 겁니다.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예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통리기무아문이 하는 겁니다. 나옵니다. 1880년대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은 바로 이 통리기무아문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그 근대사 공부하다 보면은 아문이라는 게 자주 나와요. 종종 나옵니다. 이 아문이 그냥 한자인데, 그냥 제가 옛날에 사전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퍼블릭 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아문이 공공기관을 뜻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아무튼 이 통리기무아문 밑에 12사를 만듭니다. 12사. 12개의 부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국방, 통상, 또 법률, 하여튼 여러 분야로 12개로 나눈 겁니다. 그게 12사예요. 그래서 한능검 선택지에 아문 밑에 12사를 두어 개화 정책을 펼쳤다.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뭐다?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이고 1880년대 초반이고 그 앞에 아문이 바로 통리기무아문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리기무아문은 12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려면 일단 외국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지. 개화가 뭐야? 받아들이는 거잖아. 우리 혼자는 못해. 우리 혼자 하기엔 너무 빡세. 그래서 민씨 정권에서 사절단들을 보냅니다. 사절단 외국에. 그게 뭐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강화도 제약 이후에 했던 수신사. 수신사는 그 1차는 이제 강화도 제약 직후에 바로 갔었고 2차부터 1880년부터 이제 2차 수신사가 파견되게 돼요.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도 있고 영선사라는 사절단도 있고 보빙사라는 사절단도 있죠. 이렇게 4개를 보냅니다. 다 살펴볼 거예요. 화면을 보니까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지금 수신사를 3차하고 4차는 사실 시험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화면이 엄청 빡세잖아. 개빡세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서 3차 수신사하고 4차 수신사를 없애볼게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되니까. 그리고 없애도 흐름에 큰 영향 없습니다. 없애고 한번 다시 보면 약간 이렇게 좀 깔끔해진 그런 화면이 됐죠. 깔끔해졌죠. 일단 우리가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직후에 1차 수신사에 김기수를 파견했고, 그리고 이제 1880년 들어서 2차로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책 내용이 뭐죠? 이 책 내용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친중국, 결일본
연 미국해서 러시아를 막아내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뭐 일본과 잘 지내고 또 미국과 연결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유생들이 가만히 안 있죠. 미국은 원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이만손을 비롯한 저기 영남 지역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고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비는 일본에 또 타절단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사시찰단이라는 걸 보냅니다. 조사시찰단. 대표 인물로 박정향이 갑니다. 박정향. 조사시찰단. 여기서 조사가, 뭐 조사한다 할 때 그 조사가 아니에요. 조선의 선비들, 뒤에 사자가 선비 사자예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간다. 조선의 선비들이 시찰 간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입니다. 이 한능검의 이 조사시찰단의 신분이 암행어사 신분이라는 게 그게 뭐 사룡가 선택진가로 한번 나왔었죠. 왜 그랬을까? 우리 지금 조선 내부가 난리였잖아. 조선 책략이 들어와가지고, 영남 만인소 올라오고 막, 그런 배척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외국으로 시찰단을 보내? 개화 반대 막 이거 외치고 있어. 막 사람들이 영남 유생들이 막 상소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이 조사 시찰단은 박정향이 있었고 또 암행어사 신분이었다. 뭐 이 정도 알면 됩니다. 민씨정권에서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보냈다. 박정향이 대표였고 암행어사 신분이었다.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야 일본에만 보내지 말고 청나라에도 좀 보내자. 그래서 영선사를 보냅니다. 영선사는 대표가 김윤식이에요. 우리 그 수신사하고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보낸 거고 영선사는 청나라에 보낸 겁니다. 김윤식 씨, 우리 그 청나라에 가서 근데 그 무기 제조 기술 좀 배워보세요. 이미 미리 편지를 보내놨어요. 청나라에. 편지 보내서 우리 그 제조 무기 기술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청나라에서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윤식을 보내는 겁니다. 김윤식과 유학생 한 70명 정도를 꾸려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청나라에 가서 무기 기술 좀 배워오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나랏돈 써가면서 열심히 배워요. 그러던 와중에 조선에서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야 지금 조선 난리 났습니다. 빨리 좀 들어와봐. 그래서 영선사가 그 1년 만에 이모군란 때문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보시면은 뭐 기억을 이제 화면의 흐름처럼 쭉 이런 언제 그 조사시찰단이 갔고 언제 영선사가 갔고 언제 어떤 사건이 터졌고 뭐 대충 좀 이렇게 흐름을 본인이 스스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민씨정권의 개화를 위한 사절단은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를 기억을 하면 돼요. 이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의 결과로 보낸 거고 보빙사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로 간 거기 때문에 둘 다 뭐 사절단이긴 해. 근데 우리가 개화를 위한 사절단은 조사시찰단과 영선사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좀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기타 개화 정책들을 좀 살펴보죠. 일단 우리 그 조선의 군사체제는 원래 5군형이었죠. 5군형. 근데 이 5군형을 2형으로 바꿉니다. 무의형과 장어형 이렇게 두 개로 바뀌게 돼요. 선택지에 나와요. 그냥 뭐 무의형, 장어형 뭐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했다. 이 내용이 뭐야? 민씨정권의 개화정책. 1880년대 개화정책.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했다.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5군형을 2형으로 축소하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했다. 그럼 뭐다? 1880년대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이다. 이거 중요하죠. 별기군 창설한 거 중요하죠. 왜? 이것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별기군 창설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근대 기관들이 이때 이제 들어섭니다. 대부분이 1883년에 이제 만들어져요. 일단 기기창이 만들어지죠. 아까 그 영선사가 청나라 가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왔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기기창 설립에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서양 군사무기 제조 공장이 바로 이제 기기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찍어내야지. 돈 그 환자이죠. 전환국 만들고 또 신문도 찍어내야 되니까 방문국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문국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업무도 좀 근대식으로 해보자. 우정국도 만들고요. 근데 이거는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1880년대 초에 뭐 기기창이나 전환국이나 방문국이나 우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졌겠구나. 그냥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개화정책을 펼쳤으니까 그에 수반되는 이런 당연한 기관들이 그때 만들어졌겠구나. 우리 뭐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머리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 아무튼 뭐 이거를 굳이 몇 년도에 뭐가 만들어지고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이제 또 봅시다. 근데 이 다음에 볼 것들은 우리가 좀 외워줘야 돼. 이게 뭐 근대사의 생활상, 시대상 뭐 그런 문제로 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1883년 초에 앞으로 뭐 양반도 장사를 해도 되고 또 평민들도 뭐 학교에 들어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 임금이 조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교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떨어집니다. 임금이 그렇게 허락을 내려줘요. 야 앞으로 이제 양반도 장사해도 되고 평민들도 학교 들어가도 돼.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이제 학교들 많이 알죠. 뭐 원산학사, 뭐 영어 강습기관이 뭐 동문학, 또 뭐 그 함경도에서 뭐 광하고 민이 힘을 합쳐서 만든 그 원산학사라고 있죠. 원산학사. 또 뭐 정부에서 뭐 유경공원 또 만들어가지고 뭐 헐버트라는 그 사람이 뭐 양반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이화학당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 다 1880년대입니다. 그리고 뭐 한성수모를 읽고 있는 뭐 아무개 뭐
이거 다 1880년대 초예요. 또 뭐 동문학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뭐 원산학사에서 공부하는 거시기, 뭐 또 유경공원 이화학당, 뭐 그건 좀 1886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1880년대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대상 그런 선택지가 나오고 오답 선택지로 뭐 좀 아주 좀 멀리 떨어진 현격하게 다른 그런 시대가 오답 선택지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성순보, 뭐 동문학, 원산학사, 이화학당, 유경공원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이거 다 1880년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한금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성순보, 동문학, 원산학사는 1883년이고 이화학당과 유경공원은 1886년이에요. 굳이 좀 거기서 나누자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한금 풀 수 있습니다. 한금이 뭐 그렇게 매정하지 않아요. 맞출 수 있게 나와줍니다. 뭐 이 정도로만 하면 민씨정권의 개화 정책은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이모의 미국, 미국 이모가 갑이다. 갑이고 가시다. 갑신. 거기에서 미국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한능검에서 종종 그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강화도 조약보다는 그 출제 빈도가 적어요. 적지만 그래도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경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또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아까 말했었죠. 일본에 가서 조선책략을 들여오고 또 영남 그 만인소 상소가 또 올라오고 그랬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조선책략의 내용이 친중국하고 결일본하고 연미국해라. 그 얘기잖아. 미국과 연결을 하래. 그리고 이제 그 개화정치 펼치면서 이것저것 막 좀 그 조약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아.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 그리고 마침 청나라에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보는 거 어떠냐 하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알선이라고 하죠. 알선. 그래서 최초로 드디어 서양 국가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과 조약을 맺게 돼요. 그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 뭐야? 뭐 2차 수신사 때 그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그 들어왔다는 거. 그게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청나라의 알선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다. 이 배경이 이 두 가지 배경은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뭐 청나라가 괜히 알선한 거 아닙니다. 이 조선이 좀 별로 느낌이 안 좋아. 왜? 일본하고 러시아가 자꾸 조선에 이렇게 발을 들어놓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청나라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이거 청나라는 조선은 우리의 속국인데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 하지만 뭐 어차피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그렇지만 기왕 하는 거 우리하고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조약을 맺는 게 좋겠지.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미국을 미리 알선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미국을 알선해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내용 봅시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 잘 나오는 선택지로는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선택지로 치외법관과 최혜국 대후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잘 나옵니다. 일단 하나씩 보죠. 일단 4개 정도 내용을 알면 됩니다. 일단은 1조에서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중조정. 거중조정이 뭐냐면은 조선하고 미국 두 나라 중에서 둘 중에 한 나라가 만약에 제3국으로부터 뭐 부당한 침략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즉시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돕고 해결한다. 이게 바로 거중조정이에요. 나쁜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가면 미국이 그냥 개무시를 합니다. 나중에 미국하고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죠. 미국이 너네 필리핀 먹어. 우리는 조선 먹을게. 그게 서로 인정해주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막 을사늑약인가 뭐 하여튼 하고 나서 미국한테 도움을 막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호빵기도 안 낍니다. 울산늑약 아닌가 해서 갑자기 헷갈린다. 아무튼 우리랑 맺은 이런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1조인 거중조정 이 조항이 그냥 종이떼기예요. 종이떼기에 불과한 거예요. 한 번도 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4조에 치해법권 그 인정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일본 그 강화도 조약에도 들어가 있었죠. 미국인이 조선에서 뭐 죄를 저질러도 조선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에 거주하는 그 미국 영사가 그 미국인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제5조를 보면은 수출입 상품의 관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외국하고 맺은 조약 중에서 뭐 그래봤자 일본하고 미국뿐이지만 아무튼 최초로 이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도 무관세였던 그 강화도 조약보다는 좀 괜찮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조에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가 뭐지? 이거 뭐 아시는 분 뭐 공부 고등학교 때도 했었고 저는 이제 전공이 무역학이라서 무역 쪽에서도 배우죠. 아무튼 이게 뜻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최고로 은혜를 주는 나라로 뭐 대우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맺는 조약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게 되면 미국 역시 그 좋은 조건을 당연하게 적용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얼핏 들으면 이게 뭐 좀 약간 좋은 것 같지만 아주 개 같은 조항이에요. 이게 그 제국주의 그런 열강들이
이런 약한 이런 약소 식민지 국가들을 경제 침탈할 때 써먹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조항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 지금의 최애국 대우는 뭐 나라 간에 이렇게 무역을 할 때 동등한 조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 조건이죠. 근데 이 당시에 최애국 대우는 달라. 만약에 미국과 맺은 후에 영국이 맺었는데 영국이 서울에 뭐 가게를 열 수 있는 조약을 맺었네. 그럼 미국은 자동적으로 서울에 가게를 낼 수 있는 조건을 적용시켜서 자동으로 상점 개설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로 조약을 맺지 않아도. 최애국 대우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선의 이권을 갉아먹는 거예요. 오케이? 예. 아무튼 조미수 통상조약에서는 최애국 대우가 있었다. 이거는 좀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로 관세를 먹였다. 이 정도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1883년에 동문학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하고 맺었으니까 이제 영어 배워야지. 그래서 영어 강습기관 뭐 동문학이 생긴 거다. 그리고 아까 그 못했던 보빙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로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게 돼요. 이 보빙이라는 뜻이 아마 안부를 묻는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뭐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조선에서 사절단 한번 뭐 보내주세요. 뭐 오케이 뭐 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보낸 게 보빙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민영익도 가고 홍영식, 뭐 서광범, 뭐 유길준 뭐 이런 사람들이 보빙사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은데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이제 그 다른 서구 국가들과 이제 조약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미국 맺은 다음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 순서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미영독 러프. 프랑스가 제일 마지막에 해요. 프랑스 1886년에 조약을 맺습니다. 이유가 뭐지? 이미 다른 열강들은 다 맺었어. 왜 그러냐면 천주교 때문에 그랬어요. 천주교 때문에. 천주교 포교 승인 문제 때문에 프랑스가 가장 늦게 조약을 맺었다. 미국이 가장 먼저고 프랑스가 가장 마지막이다. 그럼 가운데 세 개만 넣으면 되겠죠. 영독러, 미영, 독러프. 뭐 이거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이제 이모군란 갑시다. 이모군란 미국 이모에서 이모군란 미국 했으니까 이제 이모 가야죠. 미국 이모.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 5월이고 바로 한 달 뒤에 6월 달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이모라고 붙여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 다음에 바로 이모군란이니까. 아무튼 그 당시 상황을 봅시다. 제가 너무 미국 이모에 집착하네요. 버려야 되겠네. 아무튼 그 이모군란 갑시다. 우리가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 그 부록에서 부록이 아니고 규칙에서 곡식을 무제한 그 유출을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이 무더기로 일본에 반출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쌀이 없으면 쌀값이 어떻게 될까? 조선의 쌀값이 폭등을 하게 되죠.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그리고 그 1882년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배고픈 상황이었어. 도시 하층민들 다 굶고 일도 없고 다 지친 상태였어. 그리고 이제 제불공은 아시겠지만 이때 민시정권 얘네들이 대화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고 정말 무능한 정권, 부정부패가 정말 만연한 정말 세도정치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저는 민시정권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민비가 얼마나 궁궐에 그냥 맨날 광대들 부르고 기생들 불러다가 맨날 풍하고 울려라 막 하고 놀고 막 맨날 그 무당집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그 무당들한테 막 돈 갖다 바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이 나라 국간을 정말 그냥 맘대로 쓴 사람이 바로 민비예요. 아무튼 우리 그 도시 하층민들, 백성들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시정권에 대한 그런 감정이 막 안 좋은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 군대에서 터집니다. 아까 우리 그 민시정권이 별기군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신식군대, 별기군. 신식군대가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 곧 기존에 구식군대가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구식군대가 차별을 받았다. 근데 이게 말이 구식군대, 신식군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은 이 신식군대 별기군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양반 고위층 자제들이 들어가는 사관학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신식과 구식을 나눈 게 아니라 뭐 평민과 양반, 평민군대 구식군대고 양반들이 자식이 가는 군대, 신식군대, 별기군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이게 조선이니까 당연히 차별이 있었겠구나. 뭐 그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무튼 차별을 했어요. 월급날이 됐습니다. 이게 그 선해청 도봉소라는 곳에 이제 무려 이제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으러 갑니다. 구식군대 군인들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13개월치 다 주는 것도 아니야. 일단 한 달치를 준대. 일단 한 달치 월급 줄게. 일단 월급을 쌀로 줬죠, 쌀. 어이구, 고맙습니다. 뭐 일단 그거라도 받아야죠. 아이고, 고맙구먼요. 하면서 이제 쌀을 받았어. 근데 쌀 무게를 늘리려고 그 안에다 물을 부어놔갖고 반절이 썩어 있어. 그리고 막 돌 들어가 있고, 막 겨가 반절 이상 들어있어. 먹을 쌀이 아예 거의 없었어.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 이거 뭐 먹을 게 아예 없는 그런 월급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라냐? 하면서 군인한테 쌀을 안 줘?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99군데 그 병사들 중에 병사 4명이서 처음에는 그 쌀 나눠주는 그 창고지기를 막 후드로 깝니다. 겁나게 패버려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 4명이 그냥 체포가 됐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낼 거였습니다, 원래는. 이모군란이. 근데 거기서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체포된 이 4명의 병사가 사형을 받는다. 이런 소문이 퍼진 겁니다. 누가 퍼뜨린 건 모르겠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99인들이 완전 빡친 거죠. 당연히 화가 나는 거고, 그 폭행을 한 건 잘못돼서 체포됐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사형을 당해? 그래서 99군데 이제 중대장은 민비에게 실망했다. 중대장은 별기군에게 실망했다. 나는 원래 실망을 잘하지. 중대장들은 원래 실망을 잘합니다. 아무튼 병사들이 모여서 거리로 나가자. 거리로 고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도시의 하층민들이 거리에 합세하게 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궁궐로 찾아가고 막 민비 죽이려고 막 총 들고 막 곡괭이 들고 낫 들고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막 그 별기군 그 교관, 일본인 교관이었는데 죽여버려요. 그리고 막 일본 공사관으로 막 습격하고, 왜 일본을, 별기군이 난린데, 민씨정권이 난린데 왜 일본을 했지?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반일 감정 장난 아니었어. 왜? 조선 쌀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의 이제 군중이 모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양이. 근데 이를 이제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 바로 흥선대원군이 이걸 지켜보고 이 화난 군중들에게 좀 힘을 실어줍니다. 야, 내가 뒷배를 좀 봐줄게. 흥선대원군이 우리 편? 웬열? 기분 좋다. 군중들 기분이 막 업돼. 와! 막 하면서, 평소에 이제 불만 많았던 애들 막 다 잡아서 막 족칩니다. 막. 희전 상인들 마음에 안 들었어, 평소에. 100명 정도를 막 죽여. 그리고 그 민비가 자주 갔다고 했던 그 무당집, 점집,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립니다. 민비가 또 그 막 돈, 그 막 갖다 바쳤던 절, 이런 절도 막 찾아가서 막 다 박살내버립니다. 궁궐도 막 찾아가요. 민비 죽이려고. 근데 민비가 안 보여.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민비가. 대신에 이제 다른 그런 고관들 6명 대신들 죽여요.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이모군란 말 그대로 난이 난 겁니다. 고종이 이제 막 이거 어떡하지? 막 큰일 났네. 민비도 안 보여. 막 그때 흥선대원군이 짜잔 문을 열고 나타납니다. 아들아 힘들지? 아빠가 정리해줄게. 대신에 나한테 좀 전권을 줘라.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잠깐 다시 정권을 잡아요. 이모군란 중에. 그리고 민씨정권이 추진했던 그런 개화 정책을 중단을 이제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뭐 자기가 있을 때 없었던 게 있어. 막 통리기무함은 야 그거 뭐야? 야 폐지해버려. 통리기무함은 없어집니다. 야 그리고 오군영을 폐지하고 이영으로 바꿨어? 야 이영도 없애버려. 오군영 다시. 그리고 야 민비 며느리 이게 어디 간 거야? 죽은 거야? 한번 찾아봐. 안 보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야 죽었다고 해. 장례식도 해버려. 민비를 죽은 것처럼 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 근데 갑자기 막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빰빰빰빰빰빰빰 막 하면서 갑자기 청나라 놈들이 막 변발을 하고 막 갑자기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들이닥칩니다. 웬열? 갑자기 청나라가 왜 들어왔지? 이게 사실은 아까 민비가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몰래 도망갔던 민비가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진짜 이 나쁜 그거예요. 민비. 외국의 군사를 끌어들입니다. 조선으로. 조선의 궁궐로 청나라 군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 그 기출문제 풀 때 많이 나왔던 게 뭐죠? 청해 군사에 진압되었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뭐랬어 제가. 이모군란 아니면 갑신정변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결국에 흥선대원군이 33일 만에 청나라에 압송이 되고 민비가 다시 돌아오고 뭐 90군데도 다 진압이 되면서 이모군란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모군란의 내용이에요. 어렵진 않죠. 90군인이 봉기를 했다. 일본 공사관과 창덕궁을 습격했다. 흥선대원군이 잠깐 집권했다. 그리고 민비가 요청한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이게 끝입니다. 하지만 이모군란은 제가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대부분 내용이 사로로 등장하고 결과가 선택지로 나옵니다. 결과를 봐야죠. 일단은 청나라가 이제 들어왔죠.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왔어. 군사를 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일이 내정 간섭을 합니다. 이때 놈들이 고문을 파견해요. 고문. 윌렌도르프라는 고문을 파견해갖고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름 겁나게 길어. 네. 이름은 긴데 사실 별거 없어요. 뭐 조청이야. 조선과 청나라가 뭐 이런 무역 장정을 체결한 겁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한양에 와서 가게를 열 수도 있어. 장사도 할 수 있고. 치해받고는 뭐 당연한 거고. 또 우리나라 그 연안에 배 타고 와서 무역도 할 수 있어. 완전 청나라에 좋은 계약이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죠. 뭐 사료로 막 갑자기 이거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상인들 죽어나고 있어. 막 하면서 뭐 때문에 그랬지? 하면서 이제 그 배경을 묻는 문제. 이모군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객주라든가 보부상 막 이런 전부 다 타격을 크게 입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피해 상황이 사료로 등장하고 그 원인으로 이모군란 내용이 선택지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청나라는 민비 때문에 하여튼 어부지리로 이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군사도 뭐 조선에 보내고 좋지. 근데 이제 일본은. 근데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일본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했어. 일본인 교관도 죽었어. 일본 열받지. 그래서 일본도 군함을 끌고 군대 한 1200명 정도 끌고 들어와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물포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 중국과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잠정을 체결했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제물포 조약은 주 내용은 이제 그 공사관의 경비를 주둔하게 한다. 왜? 이모군란 때 보니까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했어. 이 군대가 있어야지 안 되겠어요. 일본 공사관에 그래서 이모군란 선택지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거의 제 이모군란 그 문제에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제물포조약, 일본과의 제물포조약. 그리고 이제 제물포조약 말고 하나 더 맺죠.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또 맺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이 맺어지죠. 이 조일 통상장정의 핵심은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너무 많은 곡식을 유출 못하게 방어할 수 있는 명령. 그게 방공령이에요. 방공령 선포 조항이 있고 또 이제 일본 제품에도 이제 관세를 좀 붙여보자.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조일 통상장정이 뭐 좋아 보이지. 방공령도 선포할 수 있게 해주고, 일본 제품에 관세도 이제 붙이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일본과의 최애국 대우 조항이 여기 들어갑니다. 일본이 그냥 넘어갈 애들이 아니죠. 이제 다른 나라 하는 것들 일본도 다 하게 되는 자동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야, 청나라 상인이 한양에서 장사하게 됐구나. 하하하. 최애국 대우니까 이제 우리 일본 상인도 한양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왜? 최애국 대우니까. 그리고 뭐 방공령 관련된 사료는 이게 51회인가 2회인가 하여튼 하는 놈이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본 게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정리를 한번 쭉 해보세요. 정리 못하겠어 저는. 아무튼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 조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뭐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 땅에서 서로 경쟁을 하죠. 누가 뭐 돈 더 많이 버나 막 하여튼 서로 그 상권 경쟁을 합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우리 상인들 못 살겠다면서 힘을 합치죠. 그래서 객주들이 막 대동상회 같은 회사들을 만들고 보부상도 나라에서 해상공국이라고 해갖고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방금 말한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토종 이런 개화파들이 조금 나눠지게 되죠. 야, 우리 그 청나라처럼 점진적으로 개화를 해나가는 게 좋은 거야. 동도석이라고 하잖아. 동양의 기술과 동양의 제도와 서양의 기술을 적절히 분배해서 그렇게 개혁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지? 지금 개화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 민씨 정권 하에서 개화 정책을 펼쳤던 뭐 김윤식이라든가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온건 개합하고.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이 급격한 개화가 필요하다. 서양의 기술만 들어와? 아니야. 제도, 문물 이런 거 다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청나라하고 이런 사대 관계 벗어나야 돼. 그게 누구죠? 급진 개화파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방금 말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 사람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뭐 공부해야 됩니까? 갑신정변으로 이제 넘어갈 차례야. 갑신정변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났네. 37분 되었네. 갑신정변 가봅시다. 이모군란 후에 시간이 흘러서 1884년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이모군란에서 개화파가 친청파, 친청나라파, 온건개화파, 민씨일가라고 했죠. 지금 조정의 중심들이야. 그리고 이제 급진개화파가 있다고 했죠. 급진개화파는 설자리가 좁아지죠. 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잖아. 청나라가 이미 들어왔고 내정 간섭이 심해졌고 당연히 온건개화파 애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급진개화파는 설자리가 좁아지고 그렇지. 근데 자기들 뜻을 펼치고 싶어 죽겠어. 그런데 자기들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지고 있어.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또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정변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정변이 뭐야? 쿠데타죠.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뜻을 펼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아무튼 기회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마침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옛날엔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했어요. 안남. 그래서 안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군사 3,000명 중에서 반절이 그 안남 전선 베트남으로 차출이 됩니다. 잘됐다. 때는 이때다. 하면서 급진개화파들이 이제 쿠데타를 그 계획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본하고 이제 짭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 다케조인가 하여튼 걔가 김옥균 데스네 김옥균산 내가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 한 150명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갑신정변 한번 일으켜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누구죠? 김옥균, 박영효, 또 홍영식, 그리고 서광범, 또 서씨 한 명 더 있는데 서재필이죠. 우리가 그 한능검 갑신정변 선택지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되게 간단한 선택지죠. 우리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신들도 다 좋아요. 부모님들도 다 잘 살고 다 막 집안도 좋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순응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진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개화를 받아들이고 또 실천을 해서 또 정책에 자기들이 반영을 해서 조선을 근대국가로 바꾸려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일단 내용 한번 보죠. 우리가 일단은 알다시피 1884년 12월에 우정총국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그 개국 축하연이 벌어지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건 다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 당시 그 우정국 총판, 우정국 대빵이 홍영식이었어요. 우정국 총판이 홍영식이었다. 갑신정변 멤버였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우정국 그 만찬장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불길이 솟아오르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민영익이 이제 칼 맞고 쓰러지고 막 창덕궁에 있던 고종을 경우궁으로 옮깁니다. 경우궁이라고 해서 경우궁. 그리고 그 경우궁에 아까 그 얘기했던 일본 공사 다케조인가? 아무튼 걔가 일본군 대기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이 경우궁에 고종을 만나러 오는 대신들을 하나씩 죽입니다. 계속 죽입니다. 다 죽여요 막. 응? 우리 마침 그 개유정난 때 한 명이가 들어오는 신하를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고종이 다 봅니다. 고종이 학을 띱니다. 학을 띄어? 이거 사투인가? 학을 띈다는 말은 사투인가? 뭐라고 해야 되지? 경악을 합니다. 경악을 해.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자기 만나러 온 대신들을 막 죽이니까 경악을 하죠. 그때 고종 마음이 떠납니다. 급진 개화파들한테서 마음이 떠나요. 야, 개화 좋아, 좋은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잖아. 고종이 마음이 떠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그날 새벽에 그 개혁 정강 14조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한 4개 정도 있죠. 첫 번째로 이제 뭐 있냐? 청나라의 조공을 폐지한다. 이거는 갑신정변 사료로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청나라의 조공을 폐지한다. 또 문벌을 폐지한다. 또 뭐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한다. 그리고 그 보부상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이 정도 4개 정도 외워봅시다. 이 4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료나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의 조공 폐지, 문벌 폐지,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 그 다음에 해상공국 혁파. 아무튼 이렇게 정강을 발표해요. 그리고 막 좀 내각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종이 야, 나 창덕궁으로 돌아갈래. 나 창덕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떠났어. 어서 날 놔주고 나를 어서 창덕궁으로 날 데려가. 고종이 요청을 합니다. 그 순간 뭐 게임 오버 된 겁니다. 임금의 말은 들어야지. 근데 그 넓은 창덕궁에는 이미 그 청나라 군사 1,5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간다는 건 그냥 죽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튼 결국에 청나라 군사가 투입이 되고 그 고종 곁에서 끝까지 있었던 홍영식은 죽고 나머지 그 김옥균, 박영효, 또 일본 공사 그 아까 다케조 걔네들 다 전부 다 제물포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을 가고 서재필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나오죠. 청나라 군사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주동자들은 해외로 망명한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의 선택지입니다. 아까 하나 또 뭐 있었지?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그리고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주동자들은 해외로 망명한다. 이게 바로 갑신정변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의 결과도 선택지로 나오죠. 2가지 조약을 보면 됩니다. 바로 이제 뭐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 텐진조약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선택지에 이렇게 나와요. 갑신정변 사료가 딱 나오고 선택지로 그냥 텐진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또는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쉽죠. 그냥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체결이 갑신정변의 결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지. 한성조약은 뭐냐면 그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관이 불탔거든요. 백성들이 불태웠어. 그래서 배상금도 지불하고 새로운 그 일본 공사관을 뭐 신축하는 공사비를 조선이 부담해라.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이제 텐진조약은 뭐냐면 야, 우리 이제 조선에서 그만 좀 군대 좀 빼자. 우리가 조선에서 피 터지게 싸울 이유가 없잖아. 조선에서 둘 다 군대를 빼고 조선에 만약에 다시 들어올 일이 있으면 미리 통보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군사조약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텐진조약 때문에 나중에 그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텐진조약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갑신정변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갑신정변은 1884년이고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했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그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끝났으며 주동자들은 해외로 망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펼치려 했던 그런 개혁 정강 14조에는 청의 조공을 폐지하는 내용, 또 문벌을 폐지하는 내용,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는 내용, 그리고 해상공국을 폐지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 그 공사관 신축 내용을 담고 있는 한성조약과 또 그 청과 일본의 그런 군대 출병과 관련된 텐진조약이 체결됐다. 갑신정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 뭐 하여튼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고 하여튼 갑신정변이 비록 3일 만에 끝난 그런 뭐 애송이들의 그런 젊은 청년들의 정변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참 대단한 청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혁 정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정말 훌륭해요. 뭐 청나라의 그런 사대 외교를 청산하자. 훌륭하죠. 또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자. 문벌을 타파하자. 근대적인 그런 평등사회를 이룩하자. 훌륭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신정변의 정신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개혁들, 가보개혁이라든가 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동학농민운동의 그런 집강소에서 또 펼쳐지는 그런 것들.
또 동학농민운동이 외치는 것들도 갑신정변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변을 그냥 단순하게 3.1천하로 이렇게 치부를 하면 안 되고 그 의의를 잘 새기자.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갑신정변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아무튼 자, 갑신정변을 여기까지 마치고 검은도 사건 빨리 보죠. 검은도 사건. 검은도 사건. 갑신정변이 1884년이었고 검은도 사건이 1885년에 일어납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친청을 하자니까 이 중국 놈들이 너무 싫어. 그리고 친일을 하자니까 또 갑신정변 실패하고 한 거 보니까 백성들도 싫어해. 청나라도 싫고 일본도 싫어. 아 맞다. 우리에겐 불공국 러시아가 있었지. 러시아노모스키들. 이렇게 해서 1884년에 이 러시아노모스키들과 조러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집니다. 제가 아까 외국과 통상조약 순서를 한번 이야기했었죠. 미영, 독, 러프라고 했었죠. 이미 미국, 영국, 독일하고는 통상조약을 맺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1884년에 러시아와 통상조약을 맺고 친러 한번 해보자. 친러로 고고 하려고 조러 비밀 협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조러 비밀 협약까지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이게 뭐 러시아한테 그 영흥만이라고 저기 그 원산 앞바다예요. 영흥만이 원산 그 영흥만을 조차해주는 대신에 러시아 교관이 조선에 와서 뭐 군사훈련을 시켜주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그 영흥만을 러시아에 빌려주는 대신에 조차라는 말은 다른 나라의 땅이나 뭐 바다 이런 거 빌려주는 거를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라는 말이 역사 공부하다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아무튼 러시아한테 영흥만을 빌려줄 테니까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잖아요. 대신에 조선에 군사교관을 보내서 우리는 군사훈련 받고 뭐 그렇게 하자. 이런 비밀 협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했는데 당시에 영국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였어. 대립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러 비밀 협약의 첩보가 새어나간 거지. 응? 그때도 뭐 첩보국이 있었나 영국에? 뭐 CIA? CIA는 미국인가? FBI? 킹스맨? 하여튼 뭐 아무튼 첩보가 새어나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러시아노모스키들 조선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어디에서? 거문도에서. 우리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런 모스키들아. 이게 바로 1885년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나쁜 영웅들이 아무튼 거문도를 점령하고 한 달 뒤에 조선에 알립니다. 한 달 뒤에. 청나라하고 일본에는 진즉에 알려줬어요. 영국 사람이. 영국이. 조선 조정은 이제 발칵 뒤집힙니다. 야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어? 야 이거 안 되겠어. 빨리 우리 미국한테 빨리 도와달라고 하자. 우리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거중조정 조항이 있잖아. 미국에 도와달라고 합니다. 미국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귀 막아. 안 들린다. Can you speak English 막 하는 거야. 안 들려. 안 도와줍니다. 거중조항은 진짜 그냥 종이떼기였어요. 자 아무튼 근데 청나라도 러시아가 조선 먹는 거 싫어해요. 이제 모두 다 이제 지금 조선에 눈독을 다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 그래서 영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러시아를 또 견제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까지는 뭐 다 알 필요가 없고 아무튼 제가 뭐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런 러시아가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영국이 거문도를 떠나게 돼요. 야 너네 조선 먹지 마. 조선 영토 먹지 마. 그 약속 꼭 받고 나서 1885년에 들어와서 1887년에 나갑니다. 영국이. 이게 뭐 다른 내용들은 한능검이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거문도 사건이에요. 끝입니다. 2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뭐 내용 더 볼 것도 없어. 대신 거문도 사건과 연관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되냐.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다른 나라가 갑자기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불법으로 눌러앉았어.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을 지켜보고 있던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고 글을 씁니다. 한반도 중립화시키자. 중립론이라는 논문을 쓰는 거죠. 우리 중립화하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거문도 사건은 이 6.1준의 중립화론 이거하고 무조건 세트로 묶어서 외워야 됩니다. 거문도 사건이 사료로 나오면 선택지에 6.1준 중립화론이 나오고 중립화론이 사료로 나오면 그 배경을 묻는 선택지로 이 거문도 사건이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꼭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고 시간 너무 흘렀다. 이렇게 해서 1880년대가 끝이 났어요. 민시정권의 개화정책, 또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에 이모군란, 미국 이모가 갑이다. 이거 그만하려고 그냥 계속 나오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문도 사건까지 알아봤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거를 아우르는 개화에 반대하는 위정척사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1880년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위정척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게 지킬 위자, 그 다음에 바를 정자, 또 물리칠 척자, 사악할 사자. 무슨 뜻일까?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물리친다. 그게 바로 위정척사입니다. 위정척사. 좋지. 좋은 뜻이지. 엄청 좋아. 개 좋은 뜻이야.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물리치는 게 바로 위정척사래.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뜻만 보면 좋아. 근데 이게 바른 것의 기준. 위정척사가 시대별로 그 기준이 달랐어. 이게 뭔 말이냐.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냥 뭐 이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야. 뭐 사랑과 평화는 지키고 미움과 고통은 물리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그런 유정척사가 아니잖아. 예를 들면 우리 조선에서 지켜야 될 바른 게 뭐야? 성리학이지. 유교, 종묘사직 이런 거지. 그게 정이지 정, 바를 정. 사는 뭐야? 예를 들면 뭐 서학, 천주교 그런 거지. 우리가 그 고려 말 그 조선 초 때 신진 그 사대부들이 불교를 배척했어? 그거 유정척사입니다. 척사입니다, 척사. 성리학자들이 도교나 양명학을 이단이라고 했죠. 척사예요, 척사. 또 병자호란 이후에 북벌? 북벌론도 척사예요. 천주교 박해는 당연히 척사고. 근데 이게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물리쳐야 될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사악한 건가? 우리 천주교가 사악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유정척사가 뭔지 알겠죠? 유정척사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우리 근대에서 유정척사 사상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보면 됩니다. 이거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돼요. 이미 우리 다 지금 공부했어. 우리 지금 영상 2개를 통해서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3가지 사건으로 나눠도 되고 이렇게 시대로 나눠도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몇몇 그 사건과 인물과 키워드를 외워놓으면 뭐 하는 거면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은 1860년대를 보면은 화면이랑 같이 보면 되겠죠. 1866년에 흥선대원군이 그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병인양요가 일어나죠. 그래서 프랑스 놈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항로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요. 임금님, 프랑스 놈들 쳐들어온 거 보셨죠? 그래서 양이의 화가, 양이는 서양 놈들을 말한 거예요. 서양 오랑캐, 양이의 화가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한 거 보셨죠? 앞으로 바다 건너서 오는 적들은 모두 다 정벌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야? 이른바 척화주전론이라는 걸 펼칩니다.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그래서 척화주전론. 병인양요 이후에 이항로가 양놈들이 홍수나 맹수보다 해롭다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1860년대의 유정척사입니다. 1870년대를 보면은 뭐 나올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 나와야지. 강화도 조약. 1876년이잖아.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이후에 최익현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외인이지만 실은 양놈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놈들이나 양놈들이나 서양놈들이나 다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야? 이른바 외양일체론이야. 외양일체론.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주장을 한다. 1870년대. 이게 바로 유정척사 사상이죠. 70년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80년대에 뭐 나올까? 우리가 그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몇 번 나왔죠.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남 지역 유산들이 상소를 올린다. 그게 뭐지? 미국은 왜 미국하고 연미국을 합니까? 연결을 합니까? 미국은 원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예요. 중국이나 일본은 그래도 아는 나라잖아. 근데 미국, 연미국, 연결한다, 미국하고? 미국은 원래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라며 영남 만인소가 올라오죠. 그게 1880년대죠. 그냥 이렇게 3개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하고 그 사건하고 인물하고 어떤 주장을 펼쳐있는가. 그리고 사료에 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외워놓으면 순서 맞추기도 풀 수 있고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890년대 이후도 한번 유정척사 사상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때는 조금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때는 의병이라는 형태로 유정척사 사상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을사의병이라든가 을미의병, 정미의병, 다양한 의병 활동,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유정척사가 이제 그때는 그 사악한 것이 조금 확실해지죠. 그래서 유정척사가 조금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1890년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정척사 사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은 1880년대를 살펴봤습니다. 거의 지금 1시간 동안 말을 하니까 턱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러네요. 오늘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녹음을 다시 하기 싫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나요? 스스로 한번 쭉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민시정권의 개화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 조미수호 동상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또 그리고 검루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시고 내용과 순서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이제 유정척사 사상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1890년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가 정말 재밌는 구간입니다. 근데 외울 게 참 많죠. 아무튼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